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하나투어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96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하나투어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96세는 배낭여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난 아들하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 다 잘해줄 거다 하더랍니다. 그러자 여행사와 아들이 몇 살이신데요 했더니 우리 아들은 이제 70살이요. 애기요 애기라고 말하셨다지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나중은 없는 거라고 말하십니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중에 언제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야 돼 라고 말하십니다. 황창현 신부님한테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90대는 찾아오지 않고 대개 60대 신분들, 50대 후반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부님 저 30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워놔서 이제서야 호강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좀 먹으면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네요. 몸에 다 퍼졌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신부님 돈은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었는데 젊었을 때 여행 다닐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 쉴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강론이 그전에는 구구절절이 안 들어왔는데 암에 걸려보니까 왜 신부님이 갈비 먹고 싶으면 지금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나 봅니다. 노후의 후회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무료하게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뜨겁게 사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통해 인생의 지혜, 노년의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정말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나라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을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할 거라는 무의식 속에 착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루어 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자식이 10살까지만 자식이라고 그래요. 10살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 노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불란서는 120년 만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 60, 70대 되신 분들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불란서는 120년 동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죽었다가 보충되고 죽었다 보충되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대로 이제 안 죽으면서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죠. 그럼 왜 안 죽느냐? 칫솔하고 페니실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요. 칫솔. 이 칫솔이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상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칫솔이 있어갖고 보통 60, 65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 느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영양 잘 공급되겠다. 페니실린이 있어갖고 뭐 병 들면 금방 고치겠다.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죽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6.25 때 남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6.25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서울대 고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시켰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들들을 둘 다 은행장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할머니가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하고 아들 출세한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가 77부터 방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에 들어놓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롭고 정말로 아침부터 밤중까지 가만히 들어놓여 있는데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봉송체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아들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갖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87인데 몸이 말랐어요. 갈비뼈 2대 부러지면은 그 나이에 똑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거의 즉사예요. 80 넘어갖고 뼈 부러지면 뼈가 안 붙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자 가방을 들고 쫓아갔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몰아 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좌 신부를 16,000명, 13,000명 이런 데 보좌 신부도 하고 본당 신부도 한 4,000명, 5,000명 해갖고 또 병자 성사를 많이 해갖고 딱 보면 알아요. 3개월 갈 거다. 한 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래요. 한 3개월 갈 것 같으니까 3개월 정도 준비하라. 그럼 3개월에 어김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딱 보는데 그날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머니 나하고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나하고 총 고해성사 하자. 할머니 하느님이 열심히 믿었고 좀 아들들 훌륭하게 잘 키웠고 매일 그렇게 묵주기도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할머니 직천당이다.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가면은 요셉 성인도 보고 베드로 성인도 보고 싶은 남편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내 안부도 전해줘라. 바로 가니까. 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사탕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신부님 왔을 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장례미사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강론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여튼 직천당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해주고 내가 강론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셔라.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죽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와갖고 연령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그 루시아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임종경 해라. 그 사무장한테는 내가 이제 내일 아무래도 장례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고 2주일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한 달 만에 다시 봉송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살아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삼성의료원에 데려다가 그걸 붙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에 누워갖고 그전에는 화장실이라도 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부러졌으니까 2년 동안 화장 못 가고 오줌똥을 며느리가 받아냈어요. 그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죠. 90살이 됐어요. 이런 부활 때 돼갖고 내가 이제 봉송채를 나갔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날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이제 좀 일어나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두션찬을 판국인데 일어나 다닐만 하다. 92살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성당을 줬는데 성당 어떻게 줬는지 구경하고 싶다고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탄 전야미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보통 이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 60까지 결혼 30에서 60까지 정말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90까지 한 남자하고 60년을 살아요. 살만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부부를 만나서 딱 30년 사는 게 가장 맞대요. 그래서 그걸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블로 사네. 한 남자랑. 저는 생각 잘했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내가 그 능평성당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73살이야. 요셉 할아버지가 73살인데 며느리가 나보다 1살 어려요. 마침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참 내가 이뻐했죠, 마음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애를 4을 낳았어요. 그게 참 착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 효녀라고 그랬어요. 효부라고 그러고. 그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모시고. 근데 나한테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집살이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밥만 원한다는 거예요. 8명을 아침 점심 저녁 밥 세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새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다 온천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73살 먹은 요셉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근사하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한 잔 따라 드리면서 할아버지 왜 밥 세끼를 집에서 먹느냐. 한 끼 노인정 가서 먹어라. 아니, 노인정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바둑도 두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게 전심 한 끼 나가서 먹으면은 며느리도 아침 다 상 치고 난 다음에 학부형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 며느리가 무슨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전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다. 제가 알아보니까 75살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래요.
청년 노인이라는 거예요. 청년 노인. 이제 안 죽어요. 제가 여기 3년 전에 수원 고등동 성당에 95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래프팅 하고 가셨어요. 배 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 할머니 참 죽기 전에 이렇게 래프팅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원이 없다고 이렇게 이 나이에 래프팅 배 타고 강에 래프팅을 했다고. 작년에 97인데 또 와서 또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거 지금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살 산다는 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년 남아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물려줬어. 얼마를 물려주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자식 대학 하나 졸업시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둘 졸업시키면 5억이에요. 부부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현금이 5억이에요. 자식 둘 대학만 안 보내면 뭐예요? 딱 노후대책연금 딱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식들 정말로 보낼 애들을 대학에 보내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걔네들 다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독일은요, 얘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중학교 때 갈라버려요.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머리 나쁜 놈은 어떻게 해? 기술 배워갖고 기술을 배워갖고 월급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돌머리든 돌머리가 아니든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 이름으로 대학은 나왔고 기름칠하는 일을 하기 싫고 그 취직을 안 하는 거죠. 이걸 한량이라고 그럽니다. 한량. 그러니까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실업자는 흘러넘치고, 그래서 공장에 일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학 공부할 애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깡통이야. 깡통인지 안 깡통인지 여기 지금 젊은 엄마들 꽤 왔는데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로 1등을 하는 애인지 꼴등을 하는 애인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를 못해서 그렇지. 이 깡통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어. 그래갖고 이 깡통이 천재가 되면 모르는데 겨우 원서만 넣으면 되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취직을 못해. 그래갖고 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머니가 이 깡통한테 쏟아 넣느냐고. 내 주머니가 뭐가 됐어? 깡통이 됐어. 이 집 뭐 하는 집안이에요? 깡통 차는 집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태양은 두 번 아름다워요. 뜰 때 아름답고 질 때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은 제가 뜨는 태양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뜨는 태양을 보면 뜰 때는 후딱 떠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질 때 보면은 참 하염 없이 져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귀한 대접을 받고 죽을 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태어날 때는 후딱 뜨는데 이게 죽을 땐 60부터 죽지도 않으면서 하염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돈도 안 모아놓고 죽지도 않고, 이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이 어떠셨나요? 유튜브로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황창현 신부님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실 텐데요. 살짝 어설픈 듯 하면서도 그 순수함에 정감이 가고 재미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개씩을 매일 듣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주로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같이 귀에 꽂히는 말입니다. 아,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묘한 기분도 들지요. 어렸을 적엔 노년에 대해 얘기하면 남 얘기 듣듯 했는데 이젠 멀지 않았구나. 나도 나이 들면 그래야겠구나 하며 완전 내 얘기처럼 듣고 있게 됩니다. 신부님 강연의 댓글을 보면 무신론자도 많고 불자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노노 갈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70노인이 정정한 93세 부친 때문에 괴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부모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먹고 싶다, 요구가 아주 많다고 하지요. 자식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효도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을 뿐이지요. 죽을 때까지 기브 앤 테이크 하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내가 줬을 때 돌아오는 자식에게 주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 싹수가 노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죽을 때까지 기브 앤 테이크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진 곳에 70대 노인이 막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70대의 노인정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대는 노인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